며느리와 시어머니예요. 이 두 이름을 놓고 이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고 어땠을까? 이름으로 어떤 이 두 분한테 사건 사고 내지는 이슈가 있었을까?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 이제 파동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를 하시면 되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시어머니는 아들 둘 있어요. 남편이 조금 빨리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한참 성장하고 할 때 공부도 시키고 나름의 아들 농사를 잘 지었어요. 며느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옆에 있는 젊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 남편 옆에 있는 젊은 여자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자의식에서는 충분히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깊은 그런 심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그 며느리가 미워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며느리 구박을 좀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며느리들이 조금 시집살이가 힘들고 이러면은 간혹은 또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둘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고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장땡땡은 어머니는 아들을 끼고 살다가 아들을 뺏겨 놓으니까 큰 며느리한테 정말 많이 이렇게 구박을 했는데 이 장땡땡 시어머니가 성격이 어때요? 이분은 자, 양적 성격, 외향적인 성격이 많죠. 자, 이런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들은 자, 뭔가 부딪히기만 하면은 쨍그랑 소리가 잘 나요. 참고 가만히 못 있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7 들어와 있고 39 들어와 있고 83, 15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극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극이 많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사람이 감정의 부딪힘이 많다, 감정 기복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목화토금수 10성은 곧 육친론이기도 합니다. 육친은 뭐예요? 사람이죠. 인간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7, 2도 남편과 나와의 부딪힘이고 3, 9는 또 자식과의 부딪힘이죠. 자, 8, 3은 남편과 또 부딪힘. 이렇듯이 뭐 1, 5 시어머니 아니면은 또 내 친정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딪힘이죠. 뭐 육친뿐만 아니라 그게 돈이면 돈, 직장이면 직장, 뭐 내 마음 파동이니까 또 감정이면 감정에 대한 이런 부딪힘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분 역시 자기의 그런 자신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부딪힘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땡땡이가 아들들한테 내지는 자기 며느리들한테 항상 분노 조절 비슷한 거 있잖아요. 성격을 못 참는 그런 성격이 있으니 너희들이 나의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며느리한테는 이불로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싹 다 퍼부어 버린 거예요. 특히 큰 며느리한테. 그래서 큰 며느리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혼을 했고 큰며느리 이혼을 시키고 기둥뿌리를 뽑혔던 기둥뿌리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끼고 사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마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모르죠. 한 명은 공무원이고 한 명은 선생님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돈 관리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처럼 뭐 자식처럼 이렇게 노후 대책으로 자식을 이렇게 아마 그 심리에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곧 노후 대책이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며느리 같은 경우는 뭐 기둥뿌리를 뽑아갔으니 항상 이 며느리로부터 이 자식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그 심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뭐 자식이니까 그 남편 대신하는 자식이라는 그 심리가 이렇게 부합이 돼 가지고 그 심리 작용에 의해서 항상 에너지가 나갔겠죠. 이렇게 나가서 며느리를 못 살게 굴어 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큰아들을 깨차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해줬대요. 처음엔 잘해주고 이 며느리도 애국계 계열 회사를 다녀요. 신랑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시어머니도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할 말 다 해버리고 또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그 감정 표현을 다 해버리는 성격인데 이 며느리 김땡땡은 어떻게 돼 있어요?
719594이 뭔가가 그래도 양적 성격 할 말은 할 것 같은데, 자, 시어머니에 비해서는 극작용이 작아요. 7148 빼고는 극은 아니에요. 극은 아니다 보니 제가 봐서는 성격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너무 웃기는 이슈가 있어서 정말 결론은 배꼽 빠질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 며느리가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몇 달 동안 참 잘해주는데 자꾸만 바쁜데 자기 아들 빼고 며느리만 자꾸 부르더래요. 집에 며느리만 자꾸 이제 집에 불러서 어머니 제가 좀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이러면 되게 호통을 치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오게 만들고 해서 꼭 남편을 떼놓고 혼자 오랬대요. 그래서 시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잘해주다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성격이 분노장애가 좀 있어서 네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화도 내고 감정풀이를 이 며느리한테 다 한 거예요. 이 며느리 성격이 어때요? 719만 보면은 이 며느리도 어리도 있어요. 남자 성격 청상 예쁘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잘할 땐 되게 잘해요. 예, 719니까 또 자기가 조금 뭐 희생정신도 있고 이래서 며느리를 노릇을 잘하려고 엄청 처음에는 애를 썼대요. 애를 썼는데 뭐 호의가 이렇게 많으면 호구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본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이 칼을 이렇게 이제 숨기고 그래도 남편이 너무 좋았대요. 이제 아들들은 성격이 너무 좋고, 예,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넘기고, 뭐 참을만 하다 이렇게 넘기고 있었는데, 이 며느리 같은 경우는 719 같으면 수용성도 있고, 또 되게 받침에 한마디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리가 있어서 잘해야 되겠다 하고 시부모님한테 잘하겠죠. 959 같으면은 5가 시어머니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인성하고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관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 잘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가면 갈수록 만만하게 보고 이제 이 강도가 점점점 높아진 거예요. 높아져서 뭐 어떤 조금의 틈만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감정풀이를 하고 실컷 뭐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뭐 이렇게 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있으니 너가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 번 이렇게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받으면은 이해를 해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 그런 수준이 정말 이렇게 좀 모독감을 줄 만한 그런 언행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한번 보세요. 사이가 들어와 있죠. 자, 719 같으면은 수용성도 있고 되게 받칠 때만 욱하지만은 웬만하면 잘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냥 그렇게 양적 성격이 안 보여요. 이럴 때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욱하지 평상시 보면은 그냥 얌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이도 마찬가지. 그냥 볼 때는 그냥 얌전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뭔가가 감정이 일으킬 만한 이런 사건이 있다 이러면은 무서워요. 사이가 확 살아났다 이러면은 이 30대 며느리지만은 그래도 이 사이가 딱 있다. 사이는 어떤 기질이 또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숨길 수도 있고 성격을 숨길 수도 있고 또 화가 되게 나면은 대놓고 막 이렇게 아주 좀 싸나운 그런 성격도 있고 또 뭔가 연기를 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사건은 재밌는 사건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우리 장땡땡 시어머니 이름을 보면서 며느리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며느리는 7, 8입니다. 3, 4는 자식 자리예요. 여자 이름에서 3, 4는 자식이고, 자, 자식이 극하는 자리가 며느리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3, 4가 자식인데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 극하는 자리가 7, 8이에요. 7, 8이 그래서 며느리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땡땡 같은 경우는 3, 9가 센터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태어날 때 2, 7이 있어요. 장씨만 보면 3이 7을 극하지만 이 이름을 만남으로 해서 9가 3을 극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7, 3, 9만 보면은 어떤 재물적으로는 기운이 좋지만은 자존감,
예, 나의 기운 쪽으로 보면은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하게 보이고 자존심 강하게 보여서 아, 이 어머니가 상당히 자존감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고, 본인이 그렇게 자존감 높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강한 성격이 자존감으로 발현이 돼서 엄청나게 기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으로 드러나는 기백은 분명히 많지만은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예, 감정 기복이 없어요. 그냥 밝고 건강해요, 에너지가. 근데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아니죠. 자, 그리고 27이나 93, 또 오른쪽에 보면은 30. 자, 이런 수리만 보면 어떤 기질이 있냐면은 조금 친밀성이 있어요. 친밀하게 계획하는 거, 이런 거. 사실은 이 장땡땡이에 분노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래요. 분노장애가 있는 게 아닌데 분노장애가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김땡땡이가 두 번째 며느리라 그랬죠. 첫 번째 며느리가 그거를 얘기를 해줬대요. 그 시어머니하고 살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분노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장애가 있는 척을 한 것 같다, 이렇게 기침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친밀성 있잖아요. 27이나 39, 예, 30 이런 거. 이런 건 어떤 이제 친밀하게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한 파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런 척을 하면서 며느리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몇 달 동안은 이제 시어머니가 잘해줘서 문제가 없었고, 대략 1년, 2년 동안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나 봐요. 근데 그 큰 며느리가 그 소스를 얘기를 해준 거야. 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김땡땡이가 항상 또 자기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에 나도 이렇게 좀 한 성격 한다 이런 어필을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주의였어요. 이게 양적 기운이 강하죠. 7일, 9, 5, 9, 4, 2 전부 다. 예, 할 말 할 수 있는 성격이죠. 그렇다고 뭐 참으려고 하면 또 참을 수 있는 성격입니다. 왜냐하면은 7, 9 같은 경우는 엄도 있고 양도 같이 있어요. 엄도 있고 양도 같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조금 누르려면 누를 수 있습니다. 4, 2, 자, 4, 2도 어떤 게 있냐면은 4, 2는 엄과 양, 이 파동 자체에 엄과 양이 다 있어요. 7, 9 같은 경우는 큰 간점, 목화토금수 간점에서 예, 이제 엄과 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아, 뭔가 마음만 먹고 어떤 계획만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예, 계획을 하고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대요. 자, 김땡땡은 태어날 때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단순하게 받았죠. 좀 단순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한 사고력이면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깊지는 않을 것 같죠. 예, 단순 명료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제가 봐서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성격이 참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파동만 봤으면은 아, 그저 좋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화가 나면 좀 무섭겠다 이 생각은 들죠, 여러분. 근데 어찌됐든 7일 9, 5, 9 이런 것만 보면은 또 상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뭐 견제고 뭐 크게 부딪힘이 많기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한테 뭐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은 크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하다 보니 자기도 그냥 약간 미친 척을 했대요. 듣기로는 이제 그 정도가 자꾸 이렇게 풀러들이는 정도가 너무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지나치니까 평일날 꼭 이렇게 남편은 데리고 오지 말고 평일날 이제 와서 뭐도 시키고 뭐 피곤한데 자꾸 시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했대요. 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정신적 그런 병을 진단을 받았다, 분노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시어머니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 며느리가 많이 참았기 때문에 이게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뭐 원래 하던 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며느리가 작심을 하고 정말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소리 막 야 이렇게 소리를 막 빽빽 지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물건도 씹어 던지면서 나는 어머니 때문에 이제 우울증도 걸렸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분노장애 있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정신병에
정신병이 다 생겼다면서 이렇게 무조건 어머니 때문에 하면서 막 엄청의 소리를 질렀대요. 이 며느리가 한 수 더 떠서 정말 이 정신 나간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에 며느리 집에 찾아왔대요. 찾아왔을 때 한번 그렇게 뒤집었대요. 그 시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인연이 미쳤다고 이제 계속 그 말만 하면서 나가더래요. 이렇게 이 며느리가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아들한테 며느리 데리고 집에 오지 마라고 이렇게 했대요. 너희들끼리 잘 살고 집에 며느리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며느리 거 한번 볼까요? 자, 시어머니 자리가 5, 6이에요. 5, 6이 인승을 견제하고 있으니 이거 시어머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시어머니 컨트롤을 잘했다라는 거고. 자, 4, 8, 6, 2, 6이에요. 오른쪽에도 며느리,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6이죠. 이거 역시도 나와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자기가 어떤 그런 기질을 발휘해 가지고 그죠? 예, 자기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 자기가 돈도 참 많이 벌었어요.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27, 39 뭐 젊은 시절부터 해서 자식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해놨더니 누구년 좋은 일만 시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했대요. 그래서 막말 중에서는 내 아들 뺏어간 년이다 이런 말도 하고 정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엄청 하고 또 아들들이 있으면은 성질은 빽빽 냈지만은 그런 말을 뭐 이렇게 아들 있을 때는 또 심하게 안 했겠죠. 그러니 혼자 온나 이렇게 하고 또 간혹은 이제 남편 없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오고 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부딪혔대요. 그래서 남편은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까지 다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되게 유순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남편만 보면 흠잡을 때는 없고 성격이 참 좋아가지고 시어머니만 아니면은 두듯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혼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조금 좀 고쳐 살 것이냐 이 기로에서 어찌됐든 며느리가 좀 이겼죠.